네, 미국 50개 주 개표 결과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선거일 이후 34일 만인데요. 그럼 최종 집계 결과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인단 306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를 얻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74표 차 승리를 거둔 건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2단계입니다. 먼저 각 주의 선거인단은 이달 14일 각 주의 선거 결과대로 다시 각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데요. 이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거쳐서 공표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 취임식을 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 의회와 대법원의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는데요. And hopefully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be the Trump administration. Now let's see whether or not somebody has the courage, whether it's a legislator or legislatures, or whether it's 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r a number of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Let's see if they have the courage to do what everybody in this country knows is right. 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말한 용기가 부족했나 봅니다. 연방대법원은 펜실베니아주의 대선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패기 넘치게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 요청한 개표 확정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딱 이렇게 단 한 줄로 말이죠.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색이 더 짙은데도 9명 모두 기각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 이건 내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자기가 아니라 마이크 켈리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이란 겁니다. 측근으로 꼽히던 켈리 의원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기각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이죠. 여느 때처럼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Look at all of the fake news, isn't it? It's a lot of fake news. You ever notice the fake news? Look at that. The fake news. Oh, that is a lot of fake news. 네, 그러면서 아직 지켜봐야 할 건 텍사스 소송이라고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정부가 낸 소송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렇게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소송에 직접 합류하겠다고 대법원에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텍사스 소송과 관계없이 미 언론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타를 입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1887년에 정해진 미국 연방법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각 주가 선거인단의 간접 투표일을 6일 전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때까지 각 주의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소송 등 분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간접 투표일이 이달 14일이니까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은 6일 전인 이달 8일이었죠. 그런데 이미 8일 넘겼으니까 법적 다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Today on December 8th and must accept the results that they certify. And so, as we've seen throughout this election and over the past few weeks and months, Trump has tried to wage legal fights across the country. But after today, it's going to become less and less likely that 찬물을 끼얹는 소식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의 불복 투쟁이 이어진 와중에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는 이미 백악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Just in, new reporting on First Lady Melania Trump. Sources are telling CNN she wants to go home. So again, behind the scenes, this is a First Lady who is very much gearing up to think about life after the White House, while her husband is still continuing this false hope that he may stay another 4 years. Again, it's that.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한 여자 멜라니아. 백악관을 떠나가지 못한 남자 트럼프인 건가요? 네, 한편 그 트럼프의 불복과 관계없이 조 바이든 당선인은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여성 인선이 화제가 됐었죠. 이번엔 국방부 장관 후보로 흑인을 발탁해서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사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입니다. 바이든과 오스틴의 인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으로 이라크 정책을 이끌었고 오스틴은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만일 오스틴이 국방장관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한 건데요.
바이든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의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Today, it's my great honor, and it really is an honor, to add to my national security team a leader of extraordinary courage, character, experience, and accomplishment. More than 40% of our more than 40% of our active duty forces are people of color. It's long past time that the department's leadership reflects that diversity. 네, 미국 법률은 전역한 지 7년이 안 된 군인은 국방장관 임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스틴은 2016년에 전역을 했으니까 이제 4년이 됐죠.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오스틴에게 이 조항 적용을 면제한다는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There's no doubt in my mind, not any doubt whatsoever, whether this nominee will honor, respect, and on a day-to-day basis breathe life into the preeminent principle of civilian leadership over military matters in our nation. So just as they did for Secretary Jim Mattis, I asked the Congress to grant a waiver for Secretary-designee Austin.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최종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면제 승인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택도시개발장관에도 흑인 여성인 마르시아 퍼지 하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역시 파격 인사였는데요. 주택 빈곤층의 흑인 사회 인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무역정책의 수장인 무역대표부 대표로는 중국계 미국인을 낙점했는데요. 캐서린 타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자문 변호사입니다. 여성과 흑인,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를 요직에 두루 앉힌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뭇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의 남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중국 비난에 열을 올렸는데 말이죠. Americans must know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poisoning the well of ou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its own ends, and how those actions degrade our freedoms and American national security. If we don't educate ourselves, if we're not honest about what's taking place, we'll get schooled by Beijing. 네, 폼페이오와 같은 국무부 소속이죠. 고별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얘기도 잠깐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는데요. 비건 부장관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Yet, remarkably, the potential of the Singapore summit is still fully present, despite our failure to advance what was agreed. Despite setbacks, disappointments, and missed opportunities over the past 2 years, I believe no less today than the day I first took this responsibility that the vision of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is possible, and that we are not done. 네, 비건 부장관의 대북 메시지는 들어가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